되는 거예요. 그것도 배웠네. 아, 그럼요. 네. 아니 근데 내가 좀 아까 요 내려가 가지고 그 흡연 때문에 내려갔었는데 비가요. 여기도 슬슬 장난 아니게 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음. 날씨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경보로 호우특보가 발령이 된 지역들도 있어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재난 정보 하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6시 3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지역은 경기 평택시고요. 오늘 오후 6시를 기해서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요.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지주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8시 10분부로 서울 지역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책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 하실 분은 많지는 않겠지만 특히 하천 주변 산책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혹시 계곡이나 급경사지나 농수로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 범람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맞습니다. 이게 물이 한꺼번에 부르거든요. 이게 이 정도는 아직 괜찮네.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충청 지역에 비가 엄청 왔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비 관련한 정보들 좀 전해드렸는데요. 예. 서울과 경기 등 중서부 곳곳에 지금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호우주의보 발효돼 있고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역도 있고요. 서울 시내에는 지금 하천 29곳과 둔치 주차장 4곳이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단 오늘과 내일은 서쪽 지방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8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가장 많은 비를 뿌리는 지역은 경기 남부와 충청인데 이들 지역으로는 최대 20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전북의 경우 50에서 150mm의 정말 물폭탄이 예보가 돼 있습니다. 경북 북부와 전남 서해안, 경남도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바람도 굉장히 강하겠습니다. 전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일부 지역으로는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특히 대비하기가 좀 취약한 시간인 야간 시간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위는 주춤한데요. 일요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다시 전국적인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차수벽이 없는 지하주차장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거나 비가 쏟아졌을 때 이거 이제 차 딴 데로 이거 옮겨야겠다. 정말 위험하죠. 그렇게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동차보다 비교할 수가 없죠. 사람의 그럼요. 인명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거 꼭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산사태 위험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산림청에서 오늘 오후 2시 30분을 기해서 전국 16개 시도의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이미 주의 단계였던 강원 지역을 포함해 전국이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된 건데요.
일단 산림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 안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피 명령 시에는 산불 피해 지역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 중인 분들은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오늘 밤 내일 사이에 굉장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만전에 정말 만전을 기하면서 대비 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나눠서 내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계속 아니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한 번에 그러니까요. 나 진짜. 근데 이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요새 아주 굉장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사람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담하려고 한 거죠. 면회를 가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모스탄 교수를 접견하기로 했다가 특검이 제지하면서 불발이 됐습니다.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이 모스탄 전 대사와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 특검에서 윤석열 피의자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인물에 대해서는 접견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모스탄 전 대사라는 분 이게 얼핏 보면 중국 탄이 있기 때문에 중국계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계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이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국의 이번 21대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내에 좀 강성 보수층 사이에서 유명해진 인물로 전해지는데요. 대선을 전후해서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음모론을 펼쳤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수감이 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한 인물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이런 발언은 이미 검찰이 이런 발언을 한 사람들 수사를 해서 이미 그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거죠. 근데 국제형사사법대사면은 미국 국무부에서 차관 복급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어쨌든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다수가 믿지 않는 얘기 계속 하는데 연설도 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14일에 지금 우리나라로 입국을 해서요. 예. 어제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연설 같은 걸 했는데 연단에 올라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래는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어제 오후 5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으로부터 대관이 취소됐고요. 그러자 단체 측이 장소를 옮겨서 오후 7시쯤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 연설에서 모스탄 전 대사는 그런 비상계엄 선포 옹호하는 그리고 어떤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는 그런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지고요. 여기에 맞선 반대 집회도 열렸는데요. 모스탄 방한 반대 대학생 긴급행동 측은 이 간담회에 앞서서 서울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허위 선동과 정치 개입을 일삼았다고 규탄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근거를 일단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자꾸 얘기만 하면 그리고 이게 국적이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무부에서 차관급의 이 직책을 지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좀 아무리 자기의
모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뭐 구체적으로 뭘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뭐 갖고 오든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런 얘기에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박지혜 PD한테 내가 부탁할 저는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무런 이 힘이 없어요. 저는 커피 쿠폰 한 장을 못 줘요. 저는 못 드려요. 아니 드리려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박지혜 PD가 이제 빨리 골라줘야지 이제 오늘 몇 분을 드리나 이런 건데 저희는 말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저한테 섭섭하게 그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런 거고요. 지금 방금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3분 드린답니다.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7월 17일이 제헌절이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쉬는 날이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이제는 쉬는 날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 제헌절을 헌법의 날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내일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이제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곽상원 민주당 의원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에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가 됐습니다.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 가치와 또 헌법 훼손의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국경일의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해서 헌법의 정신을 되새기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공휴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가 공휴일 숫자는 외국에서 적은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제헌절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2005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곽 의원이 이 명칭 변경과 함께 공휴일 재지정을 골자로 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9일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내용이 담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제헌절의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라면서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민의 헌법적인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조사처는 밝혔습니다. 아니 뭐 쉬는 날 늘어나면 좋죠. 좋은데 제가 이제 사실 이 작은 글씨 나이는 못 보잖아요. 네. 근데 전 그런 게 없거든요. 왜 인조 눈이기 때문에 라식 이게 아니고 백내장 수술하면 그렇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작은 글씨도 잘 보여요. 아주 조그만 글씨도. 근데 3분 드리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네. 1568님. 잘 듣고 있습니다. 저 어제 응답했어요. 처음이에요. YTN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라고 대답하니까 바로 아시더라고요. 모두 안전기관 그러고서 인증샷도 첨부해 주셨고요. 이거 보니까 바로 아신다. 이거 뭐 청취율 조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으신 분이죠. 예? 그런가 보네요. 아이고. 근데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6765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이곳이 대구라서 YTN 라디오로 들을 수 없었는데 몇 달 전에 우연히 AI 스피커로 뉴스 검색하다가 정면 승부가 흘러나와서 계속 듣고 있어요. 늘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3295님 퇴근하면서 인증합니다. 인증샷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신호등이 걸렸을 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셨으리라고 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안전운전이 비 오는 날 특히 중요합니다. 이 안전운전 꼭 해주시고요. 자, 1568님, 6765님, 3295님 세 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한번 해봐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잔 사주세요, 교수님. 네, 직접 사줄까요? 네네네. 예. 자,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